안녕하십니까, 김하은입니다. 복지TV 청주방송 대담 특집으로 김영만 옥천군 스님을 모시고 옥천군의 복지정책에 대해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병신년세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과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고유 명절인 설도 지나고 또 우리 보름 행사를 잘 마치셔서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에는 그 참 엄청났던 구제역이나 메르스 사태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셔서 아주 잘 막아내고 청정 옥천 지역을 지켰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열심히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난해 모든 국민들이 합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 군은 지역의 청렴도에서도 전국 최우수 등급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창조경제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농업인 선도상이라든가 포도 브랜드 5년 연속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26군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대상 또는 치유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5일 날 저희들이 310여 개 옥천군의 부채를 다 갚음으로써 옥천 군민은 10원 한 장 빚이 없는 군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큰 일을 할 때 하나의 중요한 그런 우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도 좋은 일만 생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천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시책을 추진 중이신가요? 저희가 민선 5기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내세운 것이 주민자치 1번지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민자치 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출발하면서 그때 중요 핵심 사업이 이제 생산적 복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중앙 단위에서는 보편적 복지냐 상대적 복지냐고 많이 싸웠잖아요, 정치권이.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산적 복지야말로 우리 국가적인 재원과 노령화 사회에 맞는 그런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라는 명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세운 것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버리지가 얘기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지금은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는 왜 생산적 복지냐, 초고령 사회도 되고 다 했습니다만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옥천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옥천은 25%의 노령 인구에 접어들었어요. 우리 옥천 읍을 빼면요 35%가 노령 인구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65세 정도 퇴임을 한 분들은 동네에서 회갑 지나면 거의 많이 안 계셔서 뭐 퇴직하자마자 돌아가신 분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50대 중반에 퇴임을 하는데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 일평생이라면 지금은 이제 반평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나머지 세대를 어떻게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생산적 복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창조 경제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100명 이상의 연간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일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또 후진들을 양성하면서 본인이 건강해집니다. 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풍선효과가 파급이 되죠. 그런 분들이 다시 또 건강하니까 또 일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의료비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복지 체계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옥천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발빠르게 다문화 가족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한 여성 그리고 보육 정책에 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도 제가 국제 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어느 패턴이든 세상의 어떤 흐름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적인 구조가 저희들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구도가 되거든요. 저출산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그 현상에 대해서 내다볼 수 있는 건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라는 것이 오기 시작하면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와 더불어서 이거는 이제 여러 방면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게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 사전에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년 몇 년 동안에 427세대가 지금 다문화 가족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는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이 부작용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조정기로 저는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다시 그것이 대폭적인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세대가 돼서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되고 문화적인 혼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차분히 그분들에 대한 이 소양 교육서부터 우리 정착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고급 방문이라든가 서로 소통하는 부분, 평생학습원이라든가 각 지원센터, 다문화 지원센터 등을 운영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많은 어학에 대한 부분의 소통의 교육, 이세와의 건강에 대한 부분, 또 고부간의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갖도록 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그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여성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젊은 20, 30대 주부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맡아서 숫자가 얼마가 되든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좀 추진하고 있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이 아무리 애기 출산율이 적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산부인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여성들, 농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여성 농업 바우처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음으로써 그분들이 상당히 이 말하자면 농업 종사라든 가정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적극적이들이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727명 정도를 매칭을 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또 문화적인 교육과 현지 선진지 탐방을 통해서 우리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일반 여성들에 대해서도 여성회관에 대한 부분이나 평생학습을 통해서 단절된 경력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사회 참여하고 그분들이 직장도 갖게 되고, 또는 그분들이 교육의 일선에 나올 수도 있게 만들어 드리고, 여러 가지 저도 지금 재봉 기술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재봉을 비롯해서 한 7가지 그 어떤 그 과목을 신청하는 데 따라서 강좌를 개설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 부분들을 같이 하고, 또 이제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도우미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나름대로 양성평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복지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무래도 옥천군에 농업 인구가 많다 보니 농업인을 위한 복지 정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농업에 대한 부분도 1970년대까지를 놓고 보면 옥천은 7대 3이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7, 상업 종사는 3.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 3대 7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29.8%입니다. 이게 30%. 그러나 역시 29.8%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 구도로 볼 때는 시중에 와서 직장 생활하거나 공직 생활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7이라고 하는 분들도 다 그분들과 부모, 형제 이 관계 있어요. 이분들을 중요시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아주 역점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애프타 등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보통 걱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규모 농가입니다. 이분들에게 일단은 규모화하고 웰빙화해서
또 품질화, 고급 품질화를 한 것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열중을 해왔었습니다. 이것이 정착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중소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옥천에 로컬 푸드 유통 센터를 만들고 가공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떤 판매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아주 영소한 그런 분들에게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거기 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 용돈을 버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농업에 대한 장기 정책을 세워야 되고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아로니아 같은 경우라든가 옷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보면 옷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특구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합니다만은 만들어 놔도 그것이 보관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 또 상당히 어렵고요. 또 이게 그냥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넘겨주면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그 가공 공장을 통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판매도 지금 사이버 시대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그런 교과를 강습을 합니다만 일렉트로닉 그 비즈니스,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농민들은 다 그걸 통해서 사이버를 통해서 3차 산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 홍보, 마케팅, 브랜드 이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그 상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찾아옵니다. 구매자들이 진짜로 친환경이냐, 진짜로 옥천이 그렇게 경치가 좋으냐, 진짜로 품질이 좋으냐 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것이 6차 산업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관광까지 연결해서. 그럼 6차 산업으로 우리가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뒷심이 튼튼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도 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아마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5년 연속 받은 거 거의 없습니다. 이 농업뿐만 아니고 산업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무엇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최고 청정 국가라고 하는 뉴질랜드에 포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크게 남는 거라기보다는 상징성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나 국가적으로 우리 경쟁력을 갖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옥천 농업 인구가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사실 품질 좋고 가격 경쟁만 된다면 대전광역시, 세종시, 청주시가 300만 됩니다. 300만 국민을 다 못 먹여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진짜 품질 가격 좋으면 왜 멀리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호남에서 외국에서 그 물건을 시간 걸리고 물류비를 줘가면서 사 먹겠습니까? 가까운 데 신선도 높고 운반비 없으니까 가격 싸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걱정만 내세우고 맨날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게 찾아가는 식으로 농업에 대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이 연령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한 분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되겠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요즘에 호미 들고 삽 들고 해서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비쌉니다. 기계는 자꾸 선진화돼 갑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또 청산, 청성 지역을 하려서 만들었고요. 이쪽에 또 안남 안내 지역을 또 만들어서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빌려다 쓸 수 있게 만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되면 임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는 많은데 젊은이는 없고 농사 짓기 어렵다. 그러면 뭐예요? 임작업을 해서 대신 또 이렇게 농사를 쳐서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타산성을 맞춰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추곡수매 같은 경우도 우리 공직자들이 저는 13년간 제가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아마 우리 군 내에서는 다 유명한 게 됐을 겁니다. 공직자들이 같이 가서 근무 시간 전에 가서 도와드리고 오고 이래서 서로가 정말로 어울리는 그런 농업을 하고 중요한 것은 농업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민단체라든가 우리 한농연 농민회 모든 분들 각계 전문가들이 정말로 소신껏 참여를 해서 과거 저 위원회가 공직사회 주로 된 게 아닙니다. 다 신청을 해서
엄격히 서로 거기서 서로가 심의위원회 선정을 해서 같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격이 없는 토의도 하고 분임 토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결정 내리는 그런 농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모든 정책이 근본부터 해결책까지 연계성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옥천군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선과 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동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누리과정이니 무상급식에서 무척 시끄러웠습니다만 옥천은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12억 채무를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았습니다. 2026년까지 갚아야 될 걸 미리 갚음으로써 67억을 벌게 된 것입니다. 어디 선심성 어떤 사업보다는 후진들이 와서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한 기반을 조성하자. 그래서 모든 공직자, 우리 군민들이 참고 견뎌주면서 자립도가 떨어지지만 건전재정에서는 우리가 우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의 여러 가지 우리 공모사업을 정말 모범된 그런 공직 생활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아서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는 할 일을 하면서도 빛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1단지 같은 경우나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조기 분양이 됨으로써 투자했던 돈을 빼고도 남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 의료단지를 의료기기 밸리로 확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인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거의 제일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무조건 모든 걸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임하면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성공되면 전면으로 하겠다는데 보니까 한 1, 2년 해보니까 완전히 성공적으로 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너무나 공정하게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세워지도 않았던 최악의 경우는 우리 자체 예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잘 타결이 돼서 우선은 좀 안심하는 단계죠. 그래서 어린이집서부터 이 우리 학교 학생들 초등학교에서부터 여기 우리 옥천은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대학까지 이루면서 장학사업이라든가 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학부모회의라든가 학교 운영에 대한 늘 공개된 토론을 거쳐서 지역교육 발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그냥 이렇게 뭐 이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수급에 대한 부분을 놓고 처음에는 좀 불평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수급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보육시설이라든가 이걸 늘 크고 확장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가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이중창 시설이라든가 또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어린이에 대한 의료보험,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또 그 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간에 또 재물, 어떤 기물 같이 손상되거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들도 마음 놓고 강의할 수 있도록 요즘에 뭐 이 학대는 많잖아요. 이런 것을 좀 그래도 서로가 믿고 하기 위해서 전체 종합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사들에 대한 어디 서로 단합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비용, 그다음에 수당에 대한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출발에 대해서 가기 때문에 옥천이 과거에 교육의 질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청주외고나 대전외고를 많이 갔습니다만 지금은 나가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저희들 부분이 아니라 교육 부분입니다만은 정말 전국적으로 무수단체들이 되고 특히 옥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류 학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뭐 혹시 대학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그렇지만은 외지에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디 군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진학률이 있느냐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이런 부분이 이제 연결돼 있고 청소년 부분이 사실은 이제 9세에서 24세까지가 연결되는 걸 저희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쭉 말씀드린 가운데서도 학교 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도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지원 그 법에 따라서 발전 기본 법에 따라 29조에 보면 청소년 그 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갖는 중에 상담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위 말하면 1388 지원단하고 더불어서 청소년 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그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고 위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찾아내고 구조해 주는 것이 이제 1388 지원단의 첫째 목적이겠죠. 두 번째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선 가서 잠이라도 잠깐 자게 할 수 있다고, 뭐 집을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적인 지원 차원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만약 피해를 입었다거나 뭐 이러면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걸 상담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상담센터를 두게 됩니다. 이제 1388이라는 게 일반 전화로 하면은 고위 전화하고요.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지역번호 누르고 1388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우리 청소년 수련에도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만듭니다. 이제는 그거는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하는 거죠. 그 확대를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있어요. 대안학교처럼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과 후 또 학습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BBS, 뭐 예를 들어 뭐 빅브라더스 앤 시스터스 소사이어티, 그 형제 맺기 운동 같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법정으로 지금 돼 있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들이 위탁을 해서 그 방과 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없도록 저희를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방과 후에 관리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학습을 추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나 부모님들이 집에 잠깐 안 계셔야 되는 투잡을 한다, 이런 경우에 애들까지 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정책이 있어 옥천군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나라 상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동심동덕이라고,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면 큰 덕을 쌓을 수 있다. 우리는 가는 길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25,000가지 이상 되는 직업 선택군이 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흔히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지나친 승패욕을 가지고 산다. 예를 들어서 옆에 아이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몇 점 맞았느냐, 옆집에는 몇 평을 사는데 우리는 몇 평이다, 옆에는 몇 시 차를 타는데 우리는 몇 시 탄, 선거에도 이기고 지면 죽고 사는 걸로 이렇게 된 이 풍토를 없애야 됩니다. 자기가 목표 삼은 것이 되지 않을 때는 내 적성에 맞는 게 또 무엇이 있는가를 추구해서 그쪽을 가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편이 모든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고 서로 같이 가는 길의 동반자, 그리고 배려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함께 뜻을 가지고 가는 길은 다르더라도 국가의 발전과 인간성 회복에 서로 동참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